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엠빵하고 계실지 걱정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시 컨설팅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까담에게 큰 힘이 되고 오늘 이 내용도 자녀와 부모님께서 같이 시청해 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시 컨설팅 가이드라인 자료와 기타 여러 자료들이 네이버 블로그 까담TV에 업데이트되어 있고 아래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까담TV 컨설팅 센터에서 수시 컨설팅 진행된다는 걸 광고드립니다. 기본적 서비스는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수능 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화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2등급, 3등급 학생을 포함해서 그 이하의 학생들이 수능 때까지 학습 플랜을 짜고 실천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하게 되는 실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이 수능이 90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90일 남았어? 그럼 다시 새롭게 해볼까? 그래서 다시 90일로 전체 진도를 나누어서 공부하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제가 강대에서 담임 생활을 했었을 때 쉬는 시간마다 올라가서 식사 시간, 짜투리 시간 올라가서 자습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뭘 하는지 대충 보이는데 그놈의 계획표를 찍고 다시 그리고 찍고 다시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실패하는 학습 플랜, 까담이 갑자기 재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재수할 가능성이 높은 플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진짜 열심히 해서 수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니 최저를 통과하고 또 정시에도 어느 정도 카드를 써야 되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에 봤을 때 우리 덕선이가 공부하려고 독서실에 앉아서 첫 번째 하게 계획표 짜는 거였죠. 청소하는 거랑. 그리고 쿨쿨 잤던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상당 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보겠다는 생각에 모든 과목, 여러분 최소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해서 5과목을 보죠. 전체 진도를 남은 기간으로 N방에서 계획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는 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게 그런 계획들이 실천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계획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도 여학생도 요새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텐데 다이어트나 운동 계획을 할 때 실패하는 친구들이 초기에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난 고구마만 먹을 거야. 운동 막 3시간 할 거야. 2, 3일은 그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이 변하는 게 여러분은 젊어서 느껴질 테니까. 그런데 그걸 일주일하고 한 달 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욕이 만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가 없죠. 진짜로. 까담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각 과목 전체 진도를 N방에서 잡으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그 계획성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또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 학생들이 진짜 차례부터 1페이지 끝페이지까지 90일 동안 다 하려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재수할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한 과목당 너무나 많은 수업 계획을 잡습니다.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과외라든가 인강. 그런데 이것만 해도 보통 4가지죠. 제가 봤을 때 과외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3가지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 5과목 보니까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강만 잡더라도 벌써 15가지의 수업 경우의 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 과목당 너무나 많은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공부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기본 개념서, 기출문제집, EBS 문제집,
엔제 문제, 뭐 추가 문제 같은 게 되겠죠. 파이널 문제집, 또 요새 봉투형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 사기 힘드니까 친구들끼리 사가지고 또 복사기 돌려서 이거를 공유합니다. 책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분산이 돼요. 여러분 집중도나 에너지나 시간이 분산이 됩니다. 그럼 또 이것만 해도 5가지니까 또 5가지 과목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 25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마막지한 공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진짜 계획서 쓰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 찔끔, 요것 찔끔, 이것 찔끔, 이것 찔끔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거 별로 없게 되는 거고, 그냥 문제 풀고 OX 채점한 다음에 해당 문제를 단순 암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암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문제지하고 암기하고 옆에 칼라펜 쓰고 나는 오답 분석도 하고 있어라고 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계속 들리고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요 3가지 플랜에 그리고 여러분 멘탈적으로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이제 할 건 난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는 공부답게 하지 못하고 갑자기 수시에서 합격할 거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보내다가 어느 순간 펜을 놓고 안 돼? 그러면 재수하지 라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지금 써드린 이 실패하는 학습 플랜에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먼저 현실적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완벽하게 90일 동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2파트를 잡으시면 돼요. 즉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진도 부분과 그리고 내가 약한 파트 부분을 찾는 겁니다. 뭐 사탐의 사문이라면 뭐 도표란 뭐 그런 거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과의 생명이라면 유전 파트, 지학이면 천체, 뭐 이런 겁니다. 국어도 분야별로 다른 거죠. 문법, 문학작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을 찾는데, 제가 이런 걸 설명할 때 제가 그 강대에서 상담실에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주로 했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서 들어봐 주세요. 옛날 그 셜록 홈즈의 어떤 범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제가 이걸 써먹었습니다. 즉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그 숙소를 빠져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들고 빠져나올 거예요. 즉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족을 안고서 손을 잡고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 지갑이라던가 그런 거, 왜냐하면 그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게 중요하겠죠. 필수품이니까 그런 걸 들고 나갈 거고, 여유가 없다면 나머지 거는 그냥 포기하고 나올 겁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당연히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들고 나오겠죠. 지금 공부 계획을 짜는 게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 내일 수능이라면 갑자기 막 등에 식은땀 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볼게요. 만약 내가 내일 시험이라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과 내가 약한 부분을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빈 종이를 꺼내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이라면 한글이나 엑셀 파일을 꺼내서 각 과목별로 전체 진도를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단원 뭐, 2단원 뭐, 3단원 뭐, 4단원 뭐, 5단원 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기본 개념 이해도를 퍼센테이지로 쓰고
기출문제 풀이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쭉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단원은 기본 개념 100% 이하에서 그럼 100% 쓰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100% 풀어서 그럼 100% 쓰는 겁니다. 2단원 나의 이해도는 60%고 기출문제 30% 풀었어. 그리고 3단원 나의 이해도는 기본 개념 이해도는 50%, 기출문제 50% 풀었어. 라고 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그럼 눈치챘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공부 진도가 덜 된 부분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믿으세요. 이렇게 지도에서 효과를 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여러분 또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적은 데서 잡을 거예요? 많은 데 그물 던져서 잡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물고기 많은데 그물 던져 잡을 거야. 똑같아요. 문제가 많이 출제될 부분에 여러분 뻔하잖아요. 거기를 먼저 공부해서 거기서 기본 점수라도 챙기는 게 수능에선 2등급 이상 맞는 지름길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쓰신 다음에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작업을 언제 또 하느냐? 9월 평가원 끝나고 채점을 해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해보시면 되고 10월달 모의고사 보고 또 해보신 다음에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적을 가지고 또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염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서울대, 연대, 고대, 상경계열이나 글로벌자가 붙은 과, 그리고 이과라면 의치, 한수, 약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손해볼 친구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을 잘 본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극소수의 소위 말해서 최상위권 학생을 빼놓고 이 킬러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 다 맞추고 기본 문제 다 맞추고 거기에 준킬러 문제까지 다 맞춘다면, 물론 저도 알아요. 이 준킬러 문제가 요새 좀 꽤 까다롭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문제, 요 문제 다 맞추고 이거를 몇 개라도 맞춰주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100분이 가져온 2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정시에서 여러분이 쓸 대학의 수준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거를 대면 상담한다면 머릿속에 주입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현실적인 계획을 짜시고 다시 한번 우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을 잘 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쉬운 문제, 아는 문제 다 맞추고 기본 문제 다 맞추고 준킬러 문제도 다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얘는 틀려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OMR 카드 표기, 시간 분배 표기, 그리고 뒤에 헷갈린다고 해서 번호 바꿔서 틀리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또 부탁드려요. 한 과목당 집중할 수업과 교재를 선정해 주세요. 나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강, 그 중에서 난 이게 제일 잘 맞는다. 과외 선생 포함해서요. 이게 제일 잘 맞는다. 그럼 그걸로 집중을 해주시고 교재도 마찬가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시간 분배 연습 필요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평가원, 요새 8월 달에 뭐죠? 올해는 9월 평가원 후에 2주나 3주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지. 이걸 매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겁에 질려서 나 공부가 안 되는데 너무 살떨려서 불안해한 친구들이 그놈의 모의고사를 잡고 시간 잡고 그냥 시간 재고 풀고 나는 공부하고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응용 문제 조금만 내면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똑같은 책을 또 풀고 또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발 부탁이자 자습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제가 중위권반을 맡았을 때도 메이저 의대를 뚫고 들어간 친구들이 거의 매년 나왔었는데 그 친구들의 학습 스타일을 제가 또 사후 분석해 봤어요. 그 친구들 보면 나중에 특강도 인강도 안 듣고 학원 수업 충실히 풀고 지 문제 풀고 복습 시간 갖고 심지어 그 학생은 봉투형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제공해 준 거 외에 많이 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습 시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즉 이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중요하죠. 이해라는 게 결국 암기의 누적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한 문제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전체 진도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겨워하지 말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머릿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것이 체득이 돼요. 여러분 말대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확장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진도가 전체적으로 암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져서 갑자기 이게 연동이 돼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가 뭐냐? 여러분이 그토록 풀고 싶어하는 고난도 킬러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만 하고 문제만 푼다. 그게 아니라 암기의 누적이 돼야 된다. 즉 여러분한테 종이 100장을 하나 줘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본 개념 뭐 나오고 원리는 어떻게 되고 뭐가 나오고 기출문제 풀이법을 막힘없이 쑥쑥쑥 쓰면은 장담하지만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걸 명심해 주시고 학습 플랜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히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수시 어떻게 선정하고 원서를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